전략의 핵심 요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략의 핵심 요소를 이해하기 위해 중국 삼국시대의 유명한 전략가 제갈공명의 사례를 살펴봅시다. 제갈공명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제갈공명이 10만 개의 화살을 3일 만에 확보한 이야기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총나라의 유비와 오나라의 손권이 위나라의 조조에 맞서 동맹을 맺으려 합니다. 그런데 손권의 참모 주유는 제갈공명에게 3일 안에 화살 10만 개를 구해오라는 불가능한 미션을 부여합니다. 실패하면 목숨을 잃을 위기였죠. 제갈공명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그는 안개가 짙게 끼는 날 밤에 볏짚으로 허수아비를 실은 배 20척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조조 진영 앞으로 배를 몰고 가 북을 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안개 때문에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조조군은 화살을 무차별적으로 쏘았고 그 화살들이 볏짚 허수아비에 꽂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갈공명은 단시간에 10만 개가 넘는 화살을 확보할 수 있었죠. 제갈공명의 전략은 무중생유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것이죠. 또한 그는 연안개를 활용해 여러 전략을 연결시켰습니다. 노숙과 연대하고 주유에게 미션을 수행하며 조조의 간첩을 역이용하는 등 하나의 행동이 다음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전략의 3가지 핵심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명확한 목표 의식입니다. 제갈공명은 반드시 동맹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 역량입니다. 제갈공명은 천문지리에 능통해 안개가 끼는 날씨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협력 관계 구축입니다. 공명은 오나라의 책사 노숙을 설득해 배를 빌리는 등 협력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세 요소는 현대 기업의 전략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회사의 위기 상황에서 명확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내부 구성원의 역량을 활용하며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성공적인 전략의 기본입니다. 여러분의 조직에서도 이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제한된 자원 속에서 무엇을 창조해낼 수 있을까요? 어떤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현대 기업들이 어떻게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했는지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원래 DVD를 우편으로 배송하는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이 변화하면서 CEO 리드 헤이스팅스는 과감한 전략적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스트리밍 서비스로의 전환이었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DVD 대여 사업이 아직 수익성이 좋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헤이스팅스는 장기적 관점에서 스트리밍이 미래라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콘텐츠 제작에도 과감히 투자했습니다. 2013년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오리지널 시리즈에 1억 달러를 투자한 것이 대표적인 예죠. 이런 선택과 집중 전략 덕분에 넷플릭스는 오늘날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애플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1997년 애플로 복귀했을 때 회사는 70개가 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고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잡스는 제품 라인을 단 4개로 줄였습니다. 소비자용 전문가용 데스크톱과 노트북으로 단순화한 것이죠. 이는 1000개의 노와 하나의 예스라는 그의 철학을 반영합니다. 애플의 성공 비결은 바로 이 취사 선택에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하려 하지 않고 소수의 제품에서 최고가 되는 데 집중했죠. 이후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로 이어지는 혁신적인 제품들도 같은 철학에서 탄생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아마존입니다. 제프 베조스는 고객 집착이라는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에서 이것이 고객에게 최선의 선택인가를 기준으로 삼았죠. 더불어 그는 장기적 관점을 견지했습니다. 아마존은 초기 10년 동안 거의 수익을 내지 못했지만 베조스는 지속적으로 고객 경험 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투자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전략은 빈 의자, 즉 엠티 체어 전통입니다. 아마존의 회의에는 항상 한 자리를 비워두는데 이는 그 자리에 고객이 앉아있다고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논의는 고객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철학이죠. 이 세 기업의 사례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명확한 방향성, 과감한 취사 선택, 그리고 지속적인 실행입니다. 넷플릭스는 스트리밍과 오리지널 콘텐츠에, 애플은 소수의 뛰어난 제품에, 아마존은 고객 경험에 집중했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다 하려 하지 않고 핵심 역량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의 조직에서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과감히 포기해야 할까요? 성공 사례만큼이나 실패 사례에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전략 실패의 사례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사례는 코닥입니다. 코닥은 한때 필름 사진 시장을 지배하던 기업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발명한 것도 코닥이었다는 점입니다. 1975년 코닥의 엔지니어 스티브 세슨이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죠. 그러나 코닥의 경영진은 우리는 필름을 파는 회사다 라며 디지털 기술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성장하면서 코닥은 시장 점유율을 잃기 시작했고 2012년에는 파산 보호를 신청하게 됩니다. 코닥의 실패는 현상 유지 편향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기존 사업 모델에만 집착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죠. 두 번째 사례는 노키아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노키아는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며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했을 때 노키아는 이 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사의 신비한 OS를 고수했고 터치스크린의 중요성을 간과했습니다. 노키아의 전 CEO 스티븐 앨롭은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적으로 뒤처진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뒤처졌다. 노키아는 2013년 결국 모바일 사업부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했습니다. 이 사례는 성공에 덫에 빠진 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에 집착하다 보니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죠. 세 번째 사례는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현 워너브라더스의 이야기입니다. 2023년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CEO 데이비드 자슬라프는 스트림라이닝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비용 절감과 수익성 개선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완성된 영화 배트걸은 개봉 직전에 취소되었고 HBO Max에서 많은 콘텐츠가 삭제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단기적으로 재무제표를 개선시켰지만 창작자들과 팬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많은 감독과 작가들이 워너와의 협업을 꺼리게 되었고 구독자 수도 감소했습니다. 이는 단기적 재무 성과에만 집중하는 전략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이 사례들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코닥과 노키아는 시장 변화를 간과했고 그 결과 경쟁에서 뒤처졌습니다. 둘째,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의 성공 방식이 내일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셋째, 단기적 성과와 장기적 가치 창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워너의 사례처럼 단기적 재무 성과에만 집중하면 장기적인 경쟁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전략의 실패는 단순히 나쁜 선택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 전략적 사고의 부재 또는 전략 실행의 미흡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조직에서 이러한 함정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